스가가 그래도 극우적인 사상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드디어 기민 정책을 시동했어요. 기민 정책이 뭡니까? 기민 정책이라고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주로 한국에서는 말했습니다. 베트남이요? 베트남, 예. 베트남이 그 난민으로 나가는 그 베트남 국민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니까 국민 포기 정책인데, 자, 스가 총리는 8월 2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 이외에는 이제 자택 요양을 해야 된다. 이 갑작스럽게 어떤 준비도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일본에서는 중등증 환자, 언제든지 중증화 되기 쉬운 환자, 이 사람들부터는 반드시 입원시켜야 된다. 이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만반의 준비가 있으면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유는요, 확진자들의 급증입니다. 병원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바꿔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견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이 세도되고 있고요. 중등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겁니까? 중등증이? 현증 환자 이상이라는 것인데 또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호흡 곤란 상태가 있고 그 산소 호흡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이 중등증 환자이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는 사실상 일본에서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가능성이 큰 환자들. 그러니까 아주 중한 환자는 아니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중등증이라고 하는 거, 중등증 환자.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입원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산소 호흡기를 어디에서 집에서 그런 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의 중증 환자는 일본에서 말하는 중등증 환자 그게 아닐까. 그래서 일본의 의료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데 산소 호흡기라든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입원 환자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면 이게 큰일이 난다. 또 중증화되는 그러한 속도를 굉장히 바르게 만든다. 이러한 비판이 나와 있고요. SNS상에서는요, 올림픽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올림픽은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인명이 우선시되지 않고 있으니 즉각 올림픽은 그만둬야 한다. 이러한 SNS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감동한 일본인들의 취지는 스가 정권의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크라모치 원장이라는 TV에도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민 정책에 대해서 간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보험제도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입원할 수 있는 환자를 이제 그렇게 입원시키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스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요. 대책은 충분하고 문제 없다라고 스가는 말을 해왔는데 큰 풀이 나니까 스스로 크라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더 넘겼다. 이런 비판이죠. 그냥 입원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요. 죽어라 이거예요. 절대로 연소해서는 안 된다. 사망자가 늘어나서 잠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오사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카운트된 사람만이라도 20명 정도가
자택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입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등증 이상인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쿄에서 18,000명 정도.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집에서 요양해야 되고요. 사망자 후보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조에 요이치라는 전 도쿄도지사,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를 증가시키는 결정이다. 그리고 궁극의 기민 정책이다. 다음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남겼습니다. 자, 세계적인 모범 사례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원인의 나라 치고는 너무 빨리 수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유는 사실 미국의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는 경증 아주 가벼운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대로 실종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사스의 권위에 춘난산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또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선두에서서 지휘를 했어요. 중국 정부하고도 굉장히 다퉈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을 시킨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부터 입원시켜야 한다라고 하여서 병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네, 기억나죠. 허벌판에다가 엄청나게 큰 의료시설을 의료시설을 계속 만들어 나갔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우한에 있는 모든 비어 있는 운동관이라든가 집회소 그런 데에 다 침대를 놓고 임시 의료 시설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경증 환자부터 모두 입원시켰습니다. 경증 환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중등증을 고치지 않고 중증화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증 환자부터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어떤 면에서는 수습을 했어요. 지금도 베이징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확진자가 나와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대응하죠. 맞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서서히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위험해요.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떤 변이주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신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것도 미지수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요 젊은 층에서 환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증화가 돼가지고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라서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은 병원들에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부터 해결해 나가야만이 앞으로의 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타락하면 한국 정부도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게 가니까 피로 그런 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출구 전략의 하나로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 가까운 데에 요양소가 많아서 금방 의사들이 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문제이고 한국은 그러한 가까운 동네 의사의 그러니까 코로나 중증화가 될 때 금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거 없는 상황에서 하면
지금 그 일본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 한국도 금방 비슷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의 원인 제공 그게 중국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그 주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그러나 그 코로나를 그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이 옳아요. 예, 그것은 배워야 됩니다. 예. 예, 아니면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한국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